금요일 국내 증시 정말 나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00피에 대한 기대감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은주 앵커,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긍정적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았지만 사실 최근의 주인공은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따 저희 국내 증시 시간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 일단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챙겨봐야 될 이슈들 위주로 지금부터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17%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9%, 0.54% 강세를 보이면서 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월 고용 보고서에서 6월 고용 건수가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5월보다 하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실업률이 무엇보다도 4%에서 4.1%로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이 시그널에 의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시장뿐만이 아니라 월가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지금 증시가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 주간 상승률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 0.66% 강세였고요. 나스닥이 3.5%, S&P 500 지수 1.95% 강세였습니다. 기술주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덕분에 대형 기술주 크게 오르는 것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기준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25%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이 5.7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만 포함을 하면 4거래일 동안에는 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73% 강세였고요. 메타도 4% 가까이 오르는 모습, 아마존이 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금요일장에서는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보면 1.48%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7%대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지난 5거래일 동안 27.4%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애플과 테슬라 최근 들어서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융주 쪽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JP모건을 비롯해서 시티그룹 등 이번에 금융주 이번 주 실적 발표 대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융주 실적 발표에 앞서서 그래도 상승 흐름 타고 있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생성형 AI에 투자하고 싶은데 좀 불안불안한 엔비디아 말고는 뭐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RBC 캐피털에서 지금 생성형 AI에 투자하고 싶다면이라며 이렇게 8가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미 올해 52.5%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AI 기능을 지금 각종 SNS에 포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AI 광고 수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회사가 될 텐데요. AI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안이 되겠죠. 애플이 이 보안을 좀 갖추느라 늦게 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력 관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 수익률이 전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어도비, 쇼피파이, 엑센추어 같은 경우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다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로 그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주목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무엇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좋을지 일정까지
연설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에는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나옵니다. 지난주 이미 우리 고용 빅 위크를 지나왔죠. 관련해서 고용 추세 지수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일 화요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 현장을 갖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을 보낼지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파월 의장 외에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지 시간 10일 화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상원에 출석을 했다면 이날은 하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갖는데요. 아마 비슷한 톤의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서서 출석하는 상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같은 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중요한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11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5월 CPI가 3.3%를 기록했었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3.1%로 5월 수치를 하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더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예정이 돼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까지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 델타항공 그리고 펩시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금요일 같은 경우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지금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행지표격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둔화 추세에 있는 CPI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추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금융주가 12일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번 어닝 시즌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큰 서프라이즈를 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에 만족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고 이번 한 주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기술주 랠리가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착륙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just based on which markets are doing what, you're saying that you can tell that it is a tech rally. The action seems to be in the technology names, and just kind of a continuation of what's been working for investors for a very long time, at least for the year-to-date period, if not longer. And, again, the question is, can that continue forever? I would say it can't. Every couple of days, there is some little glimmer of more stocks doing better. But in general, no, we're still seeing a market that is extremely narrow, that is very heavily weighted towards technology and a few tech names in that even. We're seeing that continue today even. And at some point, it gets a little concerning that, how long can, one sector or a handful of stocks really drive the market? It also makes it very difficult for active managers, for mutual funds, for pension funds to beat the market because there's so little opportunity. You've got to have your whole portfolio or half your portfolio in one sector. So that does, I think, affect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those investors. The employment number was good. Unemployment has ticked up a little bit. Maybe saying that this soft landing scenario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for a very long time
maybe the likelihood of that has increased. Interestingly, we think that that's actually potentially the best scenario. If you look at no landing, soft landing, hard landing, the soft landing scenario does give you slightly lower interest rates without having a huge impact on earnings. And so that is, from our work, one of the best scenarios that we can think of.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시장의 시그널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뜨거운 글로벌 증시에 드디어 국내 증시가 발을 맞춰 걸어주는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다시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2,862선까지 올라왔고요. 연중 고점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9% 오름세 보이면서 847선까지 올라왔는데 지난주 코스피 안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양쪽 수급 주체 모두 1조 원 이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AI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부각받고 있는 삼성전기는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종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간암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지난주에 상한가 몇 번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다시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5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테오제는 1년 동안 주가가 550%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 쪽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왔는데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현재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3위권, SK하이닉스가 그 가운데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 기대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신한지주가 지난주 코스피 5위권에 이름을 머물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단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슈들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서 전부 다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HLB 그룹주들도 좋았고 비만 치료제 쪽도 좋았지만 현재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개별주들의 강한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프로젠 바이올로직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아이센스와 바이넥스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데 일단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연보다는 오히려 강화의 움직임이다라고 풀이해야 된다라는 전망치도 있고요. 또 현재 트럼프 집권 당시에 워낙 바이오주들이 강했고 또 해외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굉장히 우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던 만큼 이번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연말로 갈수록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연말까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지난주 수요일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안들 발표를 했죠. 해당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펼쳐졌는데요. 내년부터 3개년 평균치 대비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5% 늘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관련주들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도 기대감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로봇 쪽에서의 변동성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 공정을 위해서 현재 로봇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해당 로봇의 이름은 휴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에브리봇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10%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다시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위로 테슬라의 모델 Y가 꼽혔고요. 전체 완성차로 놓고 보더라도 2위에 테슬라의 모델 Y가 위치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매량을 올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만 테슬라 모델 Y가 10,000대 넘게 팔렸는데 전기차 기준으로는 벤츠와 BMW를 모두 제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올해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판매량이 증가됐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서는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왔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 관료들이 테슬라 모델 Y를 살 수 있는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지면서 중국 안에서의 추가적인 판매량 급증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모든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주가가 수익률로 플러스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와 또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암호 그린텍만 홀로 1.4%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세를 보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진 만큼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 반전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로 전해졌던 소식이고요. 한국의 해상 풍력 관련주들을 오늘 변동성 보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1번째로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구는 2022년 11월에 출범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도 우리나라로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대중 갈등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한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드디어 가입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설치 용량은 248GWh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나라만 해상풍력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중국 수혜로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변전소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과 터빈 그리고 하부 구조물과 발전소 타워까지 우리는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지난주 종가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S 베어링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유니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미증시에서도 바쁜 일정들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가 또 긍정적으로 소화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략 계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좀 계속 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이데일리 TV 월요일 날 순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시장 쪽 관련된 뉴스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주간 증시장만부터 먼저 탑다운으로 훑고 한번 가 보시도록 하죠.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조금 가볍게 출발한 듯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그런 기업주 실적 발표는 없고 이제 마지막 주에 갈수록 이제 있죠. 그 사이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 주요 지표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금통위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 매크로한 지표들 중심으로 오늘 이번 주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8일이죠. 내일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겠네요. 오늘 밤에 나오겠네요.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아무래도 1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11일 날 현지 시간 11일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6월 CPI 이제 결과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찍어줄 게 이제 결국 CPI 소비자 물가가 될 텐데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번 달 거는 0.2% 전월비 부분, 이 부분 수치상으로 0.2% 전월비에서 이제 유지가 될 거냐, 이 정도가 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보다 내려가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그 분기점이 0.2%가 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9일 날이죠.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출석해서 이제 올 상반기에 통화 정책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11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그동안의 스탠스는 2%대 물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게 확실하면 이제 그때 금리 인하에 관련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2.4%면 상당히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당장 금리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뭐 전망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뭐 8월 달에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슬슬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은행 이총용 총재의 기존 스탠스에 점점점 현재 우리 물가는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체감 물가나 뭐 이런 뭐 농산물 물가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개미들 같은 경우 중국에 투자하시는 중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표에는 없습니다만 10일 날 중국 6월 CPI 나오는 거 그다음에 12일 날 6월 수출입 물가 수출입 발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지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매크로 상황 관련해서 좀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금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주요 일정들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87,000원 정도 마감이 돼서 이제 9만 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제 이 9만 전자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근 2조 가까이 더 나왔죠.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에 대한 이 상승 어떤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던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은 이제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표 오른쪽 보시죠. NH투자증권 12만 원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BNK 투자증권도 10만 2천 원, 하나증권 11만 7천 원. 역시 뭐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8만 7천 원, 8만 7,1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적게는 20, 30%, 많게는 뭐 근 50% 가까이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크고요. 또 엔비디아 퀄테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거의 못 오른 데 따른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 등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과 얘기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쪽도 좋기 때문에 HBM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올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내년에 갈수록 더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점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상반기에 좀 잘 못 올라왔고 하반기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업종들 좀 하나하나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주입니다.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게임주의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새내기 주지만 대형주죠. 들어오자마자 시총 4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프톱이라는 회사가 이제 11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게임주를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게임주의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최근 한 달 새 탑10 게임주들을 모아놓은 KRX 게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한 달 새 4%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넷마블 같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또 하나는 이제 시프트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계속 썩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파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올 상반기 내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좀 탄력 있게 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장할 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펌프질해서 막 이렇게 키워놨다가 실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점들이 나오면서 약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서 회복을 못한 이런 상황들이 좀 여러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주에 대한 이런 시장의 신중함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장점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직원들 가지고 니케라든가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이런 대형 어떤 그런 게임 만들어냈다라는 일종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이제 끌어낼지 여부는 결국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 기기죠. 상반기에 K뷰티의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사실 K뷰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심은 화장품주들이었죠. ODM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이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들, 그다음에 실리콘투나 올리브영 같은 이런 네트워크 판매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뷰티 디바이스 미용기기 회사들도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뷰티 디바이스들은 아무래도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큽니다. 보면 APR 같은 경우도 조 단위 회사가 되죠. 매출이 LG전자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킨, 동국제약도 역시 매출 사이즈가 크게 있는 회사고요. 지온디오텍 등등 이런 미용기기 회사들이 각자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용기기 시장은 또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미용기기 시장 800억 원밖에 안 됐는데요. 22년, 10년 뒤에는 1조 6천억 원, 20배가 성장을 했죠. 글로벌 시장은 더 큽니다. 역시 22년도에 140억 달러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2030년 불과 이제 지금부터 한 6년밖에 안 남았죠. 90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짜리 시장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매년 26%씩 시장이 성장한다. 대단하죠. 특히나 미용기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인디 브랜드와 달리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소화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베이비모 세대가 은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돈이 있는 50대, 60대 이런 세대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이런 미용기기, 즉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런 높은 시장성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용기기 시장은 우리가 잘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상당히 앞으로 크게 볼 수 있겠다. 하반기에는 화장품주도 좋지만 미용기기 시장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깜짝 실적으로 국내 증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청신호 켜졌는데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꼼꼼하게 전략들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일단 뭐 지금 현재 2분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에 진행되었던 어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수출 통계를 뒷받침해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22년 1월 이후에 최고점이 2,860선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역시 상승 동력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에 예상 외에 좋은 실적이 발표되었었는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한 86%, 4%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이 한 92% 증가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수출이 잘 되면서 반도체, 뭐 전력기기라든지 라면, 화장품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매출은 좀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서 현재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대비로는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이 전년 대비 최소 이제 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한 만큼 전년 대비 이제 70%는 확신 없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분기 평균 환율이 지금 1,371원인데 이것이 이제 분기별로 보면 2008년 금융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 수출 증가율도 본다면 4월에 13.8%, 5월에 11.7%, 그리고 6월도 5.1% 증가로 양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기저효과 덕분에 지난 분기,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뭐 1000% 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 국내 증시 상장돼 있는 종목들 60% 이상의 영업이익 수익률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챙겨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채비를 미리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출이 지금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출주 위주로는 상당히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실적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의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참고로 최근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은 해운의 위주의 운송 업종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이 실적에 도움이 되는 보험 업종 그리고 수출 고성장 중인 반도체와 또 지수 상승의 영향을 또 받는 증권 업종 그리고 금을 포함한 기금속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도움이 되는 비철금속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의 추세적인 상승과 저평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분기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해 보실 것은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이라면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걸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3분기는 전강 후약, 그러니까 후약은 이제 실적 시즌 끝나는 8월 15일 이후부터는 좀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어떤 수출주의 수출 현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한 이제 미국 대선과 또 유럽 지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과 금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고 금리도 예상보다 올라가는 뭐 이런 시장 비우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 내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하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상황은 아직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오히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도 이제 다음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지는 못하겠지만 2분기 부진한 실적을 좀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철강, 유틸리티, 유통, 2차 전지 업종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치의 상승률이 높은 업종과 또 다소 부진할 수도 있는 업종들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전망치가 좋을 업종 안에서 조금 종목 위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관심 종목 있을까요? 네, 두 개 정도 지금 제가 추려왔는데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률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 지금 운송, 보험, 증권, 반도체, 비철금속이라는데 그 비철금속 내에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54.7% 증가한 2,409억 원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간되는 리포트는 이보다는 증가된 한 2,500억대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뭐 대표적인 금은 가격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금 전망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뱅크는 한 1년 6개월 뒤에 금 가격을 온수당 한 $3,000까지도 지금 전망했고 현재는 아마 2,300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곳에서는 올해 연말쯤에 $2,750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전망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어떤 달러 자산 동결을 보고 달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바탕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게 되면 결국 금인 이제 통화 가치 하락과 실물 가치 상승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결국 최근에 보시면 또 아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환율도 좋고 또 실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향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증권업종 중에서 삼성증권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15.3% 증가한 2,312억 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발간되는 증권사 보고서들은 2분기에 2,900억 훨씬 높은 그러니까 추정치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 예상이 되는 원인은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지금 브로커리지 부분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해외 주식과 자산 관리 부분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 수수율이 높아서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서 PF 관련 리스크 노출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2분기 좋은 실적이 올해 전체 예상 그 실적 의 상향 조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목표 주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 지수가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과 삼성증권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우호적인 환율과 함께 수출 계속 기대된다 설명을 주셨었거든요. 수출 관련해서 또 하반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있으면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기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MLCC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MLCC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그런 MLCC도 있고요. 또 전력기기에도 고부가 MLCC가 들어갑니다. 또 B2C 관점에서 본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좋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도 단계가 올라갈수록 MLCC 개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거의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지난 금요일 5% 상승함으로써 이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상당히 조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급도 좋고 상당히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LG 이노텍도 두 번째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2분기가 비수기인데 이번 좀 다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컨센서스를 한 10% 이상 상회한 한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LG이노텍은 80% 정도 매출이 이제 애플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AI 탑재되는 신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교체 수기에 있어서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 봐도 지금 PER 8배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고점을 노라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2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 예상되면서 당장의 실적 호전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적자 부분인 수소차 부분을 현대차에 양도한 그런 것의 수익성 개선세가 크게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현대차 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부품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 6월부터는 주가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실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한 종목도 있으면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뭐 네이버랑 저는 대한항공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요즘 최근에도 펀더멘탈적으로든지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네이버가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사실 네이버 웹툰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한 4,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하지만 본업인 광고와 커머스 부분은 역시 견조한 성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AI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한 수익 모멘텀 부족, 또 일본 라인 야후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주가의 악재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주가 이격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하반기 좋은 실적으로 시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좋은 5천억대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견조한 여객과 화물 운임 상승을 지금 이거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화물 운임 같은 경우는 홍해 사태로 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대체제로서의 항공 화물 운임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중국 이커머스 물량 증가, 또 반도체에서의 IT 물량 회복도 나타나고 있어서 대한항공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뭐 상당히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있고요. 또한 최근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 수준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김영재 이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죠.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또 변동성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